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기업이 지역민에 대한 사회 환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며 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기업과 상생 발전 협약을 맺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수 산단 내 한 기업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물 포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스 내에 쌀과 생필품을 담아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600여 가정에 모두 1억 원어치의 상품 전달에 나섰습니다. 한가위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선물들이 우리 귀한 우리 장애인분들, 아동들, 어르신들 각 가정에 전달될 때 그 모 받으시는 분들의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지역 기업체들은 올해 이 같은 주민 봉사활동을 여수시와 함께 펼치며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치단체가 지역민에 대한 사회 환원 사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어떤 복지 정책에 저희가 동참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또 저희들의 이러한 공헌 활동들이 지역에 두루 전파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환원 사업뿐만 아니라 여수 산단 내 기업과 자치단체 간 업무 협약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기업도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상생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산단 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면 기업체가 우선 채용하는 테크니션 스쿨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산단 입주기업체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면서 특히 우리 산단 관련 민원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역 사회와 함께 우리 기업 사랑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산단 기업과 자치단체의 상생 노력이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비의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허유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순천만 국가정원 국비 지원 촉구안을 통해 정부가 지원할 33억 3천만 원은 올해 운영비의 31% 수준이고 총 예산 대비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가정원 총 예산 가운데 운영 관리비만이라도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또 순천시는 개정된 수목원법에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운영비를 포함한 비용 전체를 다시 산출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다시마보다 2배 이상 큰 이른바 슈퍼다시마의 이식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는 지난해 11월 슈퍼다시마의 포자를 분양받아 해상에서 성장 시험을 진행한 결과 종묘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생산된 종묘를 전남과 경남 해역 각 한 곳에 수중 이식해 길이가 6m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은 해조류 자원 확보와 품종 다양화,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년째 지연됐던 고흥군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초 완공 계획으로 투자 재원도 기금으로 전액 확보됐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고흥군 청사. 낡고 비좁은 데다 부지마저 협소해 증축과 리모델링도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고흥군의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된 것은 7년 전. 하지만 LH공사가 사업 구조 조정으로 신청사가 들어설 택지개발지구의 개발 사업을 중단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흥군이 신청사 건립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고흥군은 남계 택지지구 2만 1000여 제곱미터에 연면적 11,000제곱미터의 청사를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건인 투자 재원도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으로 472억 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전액 기금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무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 대표 40명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단은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됐고 역사에 남을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과 함께 LH공사가 수년째 중단해온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남계 택지 개발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본궤도에 오른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보훈군의 새 시대를 열면서 도시 발전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양시가 읍권역 주민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해 대읍제를 도입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을 아우르는 대읍사무소를 내년 7월에 개소해 시 본청 업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여권, 인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대읍제 도입으로 현재 목성지구, LF아울렛, 도립미술관, 운전면허 시험장 등 대규모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3D 스캐닝과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 들어가자 갑옷 입은 무사로 변신하고 공룡 그림에 태블릿 PC를 가져다 대니 알을 깨고 튀어나옵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입니다. Has got some very interesting animation for kids, where you color the cards and then you use an app and it comes to life. So I think that's very, very interesting.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동작 감지 기술과 한국의 사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듯 안을 둘러보는 최첨단 역사 문화 콘텐츠도 해외 기업과 바이어의 시선을 끕니다. I was able to look at it from any angle possible and just see every piece of the temple.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들이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 상품을 둘러보며 즉석에서 수출과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합작 애니메이션도 제작 계약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그 해외 바이어들하고 충분히 이제 비즈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문화 마켓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시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올해로 18년째입니다. 전남 서남부의 중추산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대부분 조선업에 치중돼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산단의 고용 인원이 지난 7개월 동안 1,5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이란 먹구름이 산단 전체에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기계와 자동차, 화학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됐던 대불산단이 조선업종에 치중되면서 외풍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박블럭 등 단순 임가공 위주여서 부가가치가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산단으로 조성이 돼서 조선해양산단 특화단지로서 이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고요. 산업단지 혁신 사업은 노후 산단의 혁신, 문화, 복지 시설을 늘리고 업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산단으로 재탄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산업 비전 선포식은 대불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각계의 의지와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해양을 비롯한 주요한 산업의 거점 단지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편의 지원 기능을 저희들이 확충할 생각입니다. 혁신 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2,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현재 근로자 복지센터와 신해양 캠퍼스,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등 10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사람과 기업, 기술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불산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2년간 6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전남 지역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58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도 모두 159건이 적발돼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황 의원은 경찰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전선 지중화율은 6.57%로 경북에 이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최하위 10개 군에 고흥군 등 전남 4개 군이 포함됐습니다. 주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담 비율을 경감하는 등 차등 적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주와 강진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하루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 차량의 이동이 일시 중지됩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3개월여 만에 나주와 강진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생한 데다 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와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축산 농가와 종사자는 이동 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 문화건강센터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가운데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옛 도심 군부대 부지에 들어선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과 보건소, 도서관,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로 원도심 중심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공공건축물 설계 디자인 공모제를 시행해 100년 앞을 바라보는 도시 건축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청 직원들의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금산면 신금마을에서 잦은 침수 피해를 겪는데도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에 4천만 원으로 18번째 사랑의 집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고흥군 직원들은 지난 2003년부터 모금 활동을 전개해 소외계층의 집을 지어주거나 보수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오는 23일까지 관내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말까지 내내